동해 한가운데를 가르는 바람이 거칠어질수록 울릉도의 존재감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딴 화산섬에서 벌어지는 변화 하나가 일본의 시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길이 1200m의 새로운 활주로,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전략적 의미까지 품은 이 공항 건설 소식이 일본의 외교와 군사당국을 동시에 긴장시킨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지도와 전술 시나리오를 펼쳐놓았으며 높은 경계 수위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줄짜리 활주로, 공사가 이렇게까지 주변국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울릉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 때문에 오랜 세월 육지와의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배편은 기상 조건에 취약했고 주민이동과 경제활동은 빈번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는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항로가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펼쳐지며 한국의 해양공중 전략에서 비어있던 공간을 울릉도가 자연스럽게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항 건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의미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200m 활주로는 대형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길이가 소형 수송기와 특정 군용기의 운용에는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도가 가진 전략적 위치가 공항 건설과 결합되며 한국의 동해작전 범위가 한층 촘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해에서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 가능성은 일본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울릉공항을 민항 중심의 인프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활주로가 새롭게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외교안보 주체들은 즉각적인 전략 변화를 가정했습니다. 일본 국방 관련 기관들은 연이어 회의를 열고 공항이 가져올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며 울릉도 인근 상공에서의 영향권 변화는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우려나 과민 반응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동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국가 전략의 핵심 공간이며 여기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이라는 단일 프로젝트가 일본의 군사 외교 분야에서 연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바라보는 위기감의 근원은 활주로 자체가 아니라 활주로가 상징하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울릉도에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해에서의 균형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지역 공항 하나가 일본에게는 전략적 경보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보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울릉공항이 왜 지금에서야 현실이 되었는지 그 긴 시간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기술적 난관, 경제성 논란, 국가전략 판단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역사는 한마디로 끈질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활주로, 공사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번번이 좌절되며 표류했던 난제 중의 난제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울릉도에 공항을 세우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섬의 가파른 지형과 막대한 예산 부담은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데 거대한 장벽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해발을 기준으로 급경사가 이어지는 울릉도의 특성상 평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불가능처럼 여겨졌습니다.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내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에 실시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 현실적인 장애물을 매우 냉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익 대비 비용, 즉 BC값이 0.77로 나타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공항 건설은 국가적 차원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가 있음에도 경제성 수치 앞에서는 번번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활주로 길이를 1100m로 줄이고 사업비를 낮추며 다시 한번 경제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BC값은 오히려 더 떨어지며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울릉공항이 처음부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추진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2013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C값이 1.19로 상승하며 조건부가 아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치 하나가 달라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전략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울릉도의 중요성이 기존 교통시설 논리를 넘어 국가전략 차원의 가치로 재평가되면서 경제성 분석의 기준도 새롭게 적용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승객 수요만으로 판단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다시 증가했지만 오히려 그 증가는 사업의 규모와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공법 연구가 병행되며 공항 건설의 현실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암석 절추와 토공 계획이 제시되었고 사동항 방파제, 바깥쪽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그 자체로 공항 건설의 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울릉공항이 얼마나 독특한 조건 속에서 탄생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반복된 보류와 연기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은 끝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교통 편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항은 장기적으로 동해 전략 환경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던 시절에도 정부가 사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전략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울릉도라는 공간이 가진 힘이 제도적 판단을 바꾸고 국가적 결정을 밀어붙일 만큼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건설은 경제성과 전략 가치 사이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이어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일본을 긴장시키고 동해 전략 판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울릉공항이 갖는 의미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술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활주로 하나를 놓기 위해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했는지 그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에서 기술적 난관은 모든 계획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지형은 일반적인 공항 건설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부지를 확보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난제는 가드봉 일대를 절취해 활주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을 대규모로 깎아내고 그 절취된 암석을 활용해 사동항 방파제 외측 바다를 메워야 했습니다. 이 공정은 단순한 토목 작업의 수준을 넘어 섬이라는 한정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고난도 공학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또 하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활주로와 매립 공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암석량은 약 350만 세제미터에 달했지만 실제로 확보 가능한 양은 83만 세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한 양의 약 4분의 1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부족 사태였습니다. 울릉도의 암석 강도와 조성은 매립재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외부에서 추가 자원을 들여오는 방식은 비용과 공사 기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 자체의 지속 여부가 일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진행된 턴키 방식 설계 시공 입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두봉 암석의 품질이 계획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매립에 필요한 강도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약 1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계획은 다시 유찰되며 일정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울릉도라는 공간이 얼마나 특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적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 부유식 활주로였습니다. 바다 위에 부유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구축하는 방식은 초기에는 울릉도의 복잡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유지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이 부족해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실험적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술진은 기존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절취 공장의 규모를 조정하고 매립 설계를 수정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또한 안반의 물성 분석을 기반으로 강화공법을 결합해 부족한 암석을 보완하는 기술적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울릉도의 지반 특성을 고려해 활주로 전 구간의 하중 분산 구조를 그럼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섬에 활주로를 놓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지질학적 변수와 토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기술력의 집약체였습니다. 절취, 매립, 구조 안정성, 자원 부족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했고 이 과정은 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것 이상의 도전이었습니다. 기술적 해결은 곧 사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고 그 해결 과정에서 울릉공항은 점차 현실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항이 왜 일본의 전략적 불안을 자극하는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울릉공항의 건설이 단순한 지역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위치가 동해라는 거대한 전략 공간의 중심축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동해에서의 감시 정찰과 신속 대응 능력에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군기지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고 동해 한가운데까지 즉각적인 작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과
거리라는 문제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이 모든 제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활주로 하나가 전략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동해의 중앙의 자리에 한국 본토와 독도, 그리고 일본 열도의 중간 지점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지점은 한국에게는 감시와 정보 수집, 신속 대응의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일본에게는 기존 전략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부담 요소가 됩니다. 울릉공항이 제공하는 의미는 바로 이 균형의 이동입니다. 장비의 종류와 규모를 떠나 동해 중심부에서 운용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항을 넘어서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항은 공식적으로는 소형 여객기 운항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활주로가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만으로도 정찰 능력과 공중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장비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동해 상공에서의 작전 여건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 변화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이유는 동해에서의 감시 권역이 넓어지고 한국의 대응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주변 해역을 넓게 관측할 수 있는 자연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항 건설은 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작전뿐 아니라 해상교통로 감시와 주변국 움직임 파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외교안보 당국이 울릉공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장기적 전략 변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 지역 공항의 등장만으로 지역 전체의 감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일본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에서의 전략 균형은 오랫동안 일본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과 기존 군사 인프라 덕분에 일본은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 전략 안정성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그 균형점이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동해 공중 통제력과 해상 전략 감시력을 강화할 경우 일본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단기적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일본이 느끼는 불안은 구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공항의 의미는 따라서 명확합니다. 이 공항은 한 섬에 놓인 단일 활주로 이상의 기능을 하며 동해에서의 작전 공간을 확장하고 국가 전략의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그 기능의 현재가 아니라 잠재력의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은 앞으로 동해 전략판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지역 전체의 주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 움직임이 이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울릉공항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울릉공항 관련 기사를 다루며 활주로, 길이와 공항 구조, 위치 정보를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뉴스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시나리오까지 결합해 동해 전략 환경 변화를 조명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은 지도자료를 첨부하며 울릉공항이 실질적으로 어떤 감시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향후 주변 지역에 미칠 전략적 파급력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해설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 관계자들은 울릉공항을 민간 목적의 소규모 공항으로 보기보다 지역 내 감시 체계의 변화 요소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핵심은 활주로 자체의 규모가 아니라 울릉도가 운용 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생길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동해 상공에서의 대응 시간 단축, 감시 반경 확대,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 등은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입니다. 일본의 군사 분석가들은 울릉공항을 기준으로 동해에서의 기동성과 감시 체계가 재정렬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는 일본 내부의 경계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공항의 성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경제적 목적이 중심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자리한 전략적 함의를 더 주목했습니다. 울릉도가 가진 위치적 이점이 공항 건설과 결합할 경우 주변국의 공중작전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특히 불안해하는 지점은 공항이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에 따라 향후 인프라 보강이나 운용 방식 변화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 당국 역시 울릉공항을 단순히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완공 시점이 다가올수록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동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울릉공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주변국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반응은 동해 전략 환경이 얼마나 민감한 영역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지역공항 건설조차 주변국의 경계 태세를 흔들 수 있을 만큼 동해는 전략적 밀도가 높은 구역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동해의 작전 지형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고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파장을 면밀히 계산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에게 울릉공항은 현재의 건설 상황보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울릉공항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전략 구조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동해 운영 능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울릉공항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울릉공항이 동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공항이 어떤 전략적 상징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결론의 단계로 이어집니다.